제5강 크레타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에 속하지는 않지만 유럽의 그러니까 유럽 문화의 발전에 기초가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주 재미있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상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크레타 섬은 신화 속의 미노타우루스처럼 섬 모양이 황소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황소를 사실 숭배했던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본토는 그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위치하여 있는 그런 지역이고 아주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고 오픈 마인드로 해상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나라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발전을 해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노아 문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에 나중에 그러니까 합쳐지지만 미케네 문명을 일으키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문명의 탄생은 4000년경 전에 중부 유럽에서부터 크레타 섬으로 이동해온 청동기인들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섬보다는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점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요. 기록을 남기는 그런 문자를 사용했던 그런 판으로도 사용을 했던 기록들도 있고요. 그 당시에 상상도인데요. 이런 미노스의 크노소스 궁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 조금 흔적만 남아있는데 복원을 하면 이런 아주 뛰어난 문명 체계를 갖고 있었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벽화들을 보면은 특이하게도 새 모양을 하고 있고 사자의 몸체를 하고 있는 독특한, 아마도 다른 지역의 영향을 받은 그런 상상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벽면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벽화처럼 고래들이 해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래들을 이렇게 율동감 있게 표현했던, 동적인 것들을 굉장히 선호했던 그런, 그러니까 고대는 그런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모습들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토기는 우리의 문명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돌기 형태의, 그 다음에 이런 율동감, 리듬감을 줄 수 있는, 최대한 리듬감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들이 등장을 하고요. 손잡이의 형태들도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러니까 무게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성을 또 표현해 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념비적인 그런 일상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흙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표현한 형태들도 있고요. 크레타 지역은 소를 숭상한 것들을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를 이렇게 웅장하게 그 토기 위에다 뿔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아주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나, 그 당시에 사고,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귀의 모양이나 이런 리듬감을 그러니까 갖추어서 그 옆에 어떤 풀의 모습들을 대조시키면서 그러니까 강약을 좀 더 강조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줄기가 뻗어나가는 듯한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그래서 문양의 선호를 보면은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초기의 문양의 형태들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를 최대한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색상의 대비까지 주어서 그 형태와 함께 굉장히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태양을 표현했던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방사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색감의 대비를 줘서 아마도 그리스 토기의 어떤 전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색감의 대비를 줘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좀 더 그 당시의 도예가들이 표현하고자 고심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오른쪽은 중국의 토기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문양의 유사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들을 아마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학습하면서 좀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도 하고요. 어떤 색감적인 변화를 주어서 좀 더 유려한 그런 조형미를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레타 지역에서 발견된 것들은 이집트나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조금 더 해학적인 그런 느낌과 강렬한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돌기의 형태들은 오늘날의 어떤 그러니까 명품 회사의 그러니까 시그니처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2000년 전까지 제작되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발견된 것들은 대체로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형태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양들을 이미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그 문양의 대상들 자체가 굉장히 자유분방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어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익살스럽고 해학스럽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하늘의 어떤 신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왕의 흔적을 남기고자 노력했다면, 크레타에 보여지는 토기들, 그런 예술 양식들은 어떤 자유분방함, 자유로움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굉장히 대별된 그런 문양들을 아주 볼 수 있어서 아주 해학적인 문양들이라고 할 수 있고, 형태감은 오늘날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주 뛰어난 형태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아마도 어느 것에 걸쳐서 표현했을 텐데, 그런 조형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입체적인 그 토기에 어울리는 그런 율동감을 좀 더 강조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흥이 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는 그들이 가장 숭배했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또 빠짐없이 등장하는 하나의 어떤 부장품 내지는 소장품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남겼던 또 하나의 굉장히 섬세한 청동기 가면인데요. 그러니까 소를 숭상했기 때문에 소를 가장 멋지게 표현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